이 두 소녀를 봐주세요. 누가 남자친구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왼쪽에 있는 소녀요. 봐요. 뒤에 누군가의 넥타이가 있어요. 이제 카페에 있는 이 소녀들을 보세요. 누가 데이트하고 있는지, 그리고 혼자 온 사람은 누굴까요?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두 세트의 접시가 있네요. 그럼 누군가와 같이 왔군요. 제이크는 교통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었어요. 제이크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아서 모든 여자들이 그와 사귀고 싶어 했죠.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몇 무모한 여자들이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어요. 월요일에 3명의 여학생, 에머슨, 코코, 그리고 제네바가 제이크를 찾아왔어요. 각각이 자신이 그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면서요. 제이크의 진짜 여자친구는 누굴까요? 제이크의 어깨를 자세히 보세요. J 플러스 G라는 문신이 있어요. 이건 제이크와 여자친구 이름의 첫 글자일 거예요. 그러면 그의 진짜 여자친구는 제니바겠네요. 야스민은 숲을 산책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 했지만 대신에 우연하게 마녀의 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마녀에게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마녀는 집을 청소하느라 바빴고 그녀는 야스민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래서 나한테 두 종류의 애완곤충이 있거든. 거미와 파리야. 거미가 32마리인데 파리는 내 애완곤충 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내겐 파리가 몇 마리 있을까? 야스민은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나요? 만약 두 종류밖에 없고 파리가 50%를 차지하면 거미가 나머지 50%를 차지하겠죠. 거미는 32마리 있으니 파리도 32마리 있겠네요. 좋아요. 식당이 문을 열기 직전에 누군가가 사무실에 있는 돈을 몽땅 훔쳤어요. 형사가 도착해서 취조하기 시작했죠. 요리사는 자긴 열심히 일하고 있어 주변을 쳐다볼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경비원은 자신은 화장실에 있었고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웨이터는 한 손님이 사무실로 향하는 걸 본 게 기억난다고 했어요. 어찌된 일인지 그걸 무시했고 그 사람을 막지 않았어요. 웨이터는 돈을 훔친 걸로 체포되었어요. 왜죠? 식당은 아직 문이 닫혀 있었으니 손님도 있을 수 없죠. 케네디는 어느 지하 감옥에서 깨어났어요. 그녀는 탈출하려고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요. 갑자기 시계가 나타나서 제깍거리기 시작했어요. 30초 안에 그녀가 암호를 부르지 못하면 폭발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숫자는 하나뿐이었지만 케네디는 2번의 시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수수께끼였죠. 다행히 힌트가 있었어요. 케네디는 60을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녀의 두 번째 숫자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시계를 생각해보세요. 시침이 1을 가리키면 그건 5분을 의미하죠. 1을 가리키면 10분 이런 식이죠. 그럼 12는 0이에요. 어느 비오는 날 저녁 파피는 남자친구의 후드티를 돌려주기 위해 남자친구의 동네로 차를 몰았어요. 그녀는 몇 분 동안 집안을 걸어다녔고 차문을 잠그는 걸 잊어버렸어요. 파피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뒷좌석에서 노트북을 도난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형사는 파피가 거짓말을 했다고 했어요. 왜죠? 파피의 차는 문이 2개예요. 그녀의 차에는 뒷좌석이란 게 없었거든요. 브라운씨, 화이트씨, 그린씨는 절친들로 대학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식당에서 만났어요. 화이트씨가 갑자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봐, 우리 모두 우리 색을 입고 있는데 아무도 자신의 색을 입고 있질 않아. 버지니아 화이트, 네 말이 맞네.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말했어요.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그래서 화이트 씨는 초록색이나 갈색 드레스를 입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녹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대답을 했기 때문에 버지니아 화이트는 갈색 드레스를 입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녹색 드레스 입은 여자는 브라운 씨이며 흰색 드레스 입은 여자가 그린 씨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네요.
마들렌은 아빠의 생일 선물로 가장 좋은 선물을 만들고 싶었어요. 문제는 뭘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녀는 아빠의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 아빠가 온라인 쇼핑 장바구니에 뭘 저장해놨는지 보기로 했어요. 컴퓨터는 암호가 필요했는데 마들렌은 암호를 몰라요. 그녀가 알아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책상을 보세요. 메모지가 있는데 오타가 꽤 있네요. 일부러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모든 오타를 찾아 합쳐보세요. 런드리의 O, 스쿨에 있는 여분의 L, 클린의 I, 베이스먼트의 C, 그리고 앤서의 V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OLICV예요. 네드는 클럽에서 일하는데 그의 일은 사람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수상한 사람들은 들여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신분증을 보고 누가 클럽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지 알아보세요. 자, 첫 번째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데 들여보냅시다. 이 여자 어떤가요? 들여보내지 마세요. 월일이 바뀌어 있어요. 가짜 신분증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잘 가세요. 좋아요. 다음 봐요. 들여보낼까요 말까요? 봐요. 사진 속 남자는 목에 문신이 있는데 실제로는 없네요. 수상해요. 들여보내지 맙시다. 좋아요. 다음 손님이에요.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여자는 괜찮아 보여요. 통과. 좋아요. 하나 더요. 안으로 밖으로. 봐요. 생일에 오타가 있어요. 공문서에는 오타가 없으니 이 신분증은 가짜예요. 전 들여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멜로디와 벨은 자매예요. 멜로디에겐 멋진 옷들이 있어서 벨이 항상 허락 없이 멜로디의 옷을 빌려가요. 어느 날 멜로디는 파티에 가려고 있었는데 제일 좋아하는 상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동생의 방 문을 두드렸어요. 벨이 문을 열었다가 언니인 걸 알고는 문을 닫았어요. 순식간에 멜로디는 방에 침입해 상의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고 나와야만 했죠. 나오는 길에 그녀는 뭔가를 기억해냈고 가까스로 옷을 찾았어요. 어디서일까요? 멜로디는 벨이 문을 열었을 때 후드티에 지퍼를 내리고 있었던 걸 기억했어요. 문을 닫은 후 벨은 지퍼를 잠궜어요. 벨이 이미 입고 있었던 거예요. 아틀라스는 숲속을 헤매다가 큰 저택을 우연히 발견해요.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자 뒤에 있는 문들이 잠겼어요. 나갈 수 있는 길은 3개였어요. 첫 번째 문 뒤엔 피부를 녹이는 독가스가 있는 방이에요. 두 번째 문 뒤엔 배고픈 늑대가 있어요. 세 번째 문 뒤엔 창문이 있지만 사다리는 없어요. 아틀라스는 어떻게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는 세 번째 문을 골라야 해요. 그냥 걸어 들어갔으니 1층에 있겠죠? 창문 밖으로 안전하게 나가기 위해선 사다리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메이슨 씨는 이웃집 옆에 자라는 큰 나무가 해를 가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밤에 사나운 폭풍과 지나간 어느 날 나무가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없어졌을 때 그는 엄청 행복해했어요. 그럼에도 그 이웃은 경찰에 전화를 걸고 고의로 나무를 베었다고 메이슨 씨를 신고했어요. 메이슨 씨는 나무를 자른 걸 부인했어요. 누가 옳은 걸까요? 만약 폭풍에 나무가 부러졌다면 잘린 부분이 엉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무는 완벽하게 잘려나갔어요. 그러니 이건 사람이 한 거겠죠. 메이슨 씨가 한 게 아닐지도 몰라도 폭풍우는 절대 아니에요. 가이아는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진실을 말하고 다른 날엔 거짓말하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가이아는 내일은 진실을 말할게 라고 말했어요. 무슨 요일에 가이아가 말을 했을까요? 만약 가야가 진실을 말하는 날에 말을 했다면 그녀는 거짓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거짓말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날에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다음 날에 그녀는 거짓말을 또 해야 해요.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녀가 연속으로 거짓말할 수 있는 경우는 토요일과 일요일 뿐이니까 토요일에 이 말을 했겠네요. 에놀라는 방과 후에 독살되었어요. 형사가 반 친구들을 신문했고 한 여자애가 에놀라의 물병에 뭔가를 첨가하는 베서니라는 다른 소녀를 봤다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베서니는 방과 후에 카페에 있었다고 말했고 남자친구가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어요. 카페 직원은 자신이 베서니와 남자친구를 진짜로 보았다고 말했죠.
그녀는 보안 카메라에 찍힌 사진도 보여주었어요. 그럼에도 베서니는 에놀라를 독살한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왜죠? 베서니의 사진을 보세요. 왼쪽 뺨에 반점이 없어요. 하지만 베서니의 남자친구와 함께 카페에 있던 감시 카메라에 찍힌 사람에겐 반점이 없어요. 알고 보니 그녀에겐 자신을 위해 거짓말해주는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카라는 고대 동굴을 탐험하는 고고학자예요. 그런데 그 동굴 중 하나에 갇혔어요. 그녀가 다른 길을 찾았지만 13.7m 깊이의 동굴 바닥에 있었어요. 카라의 유일한 선택은 올라가는 거예요. 매일 그녀는 4.5m로 오를 수 있고 밤에는 1.5m 미끄러졌어요. 카라가 나오는데 며칠이나 걸릴까요? (4일이요) 첫날 저녁에 카라는 4.5m 올라갔다가 둘째 날 아침엔 3m 높이에 있게 됐죠. 세 번째 날 아침엔 6m였다가 네 번째 날 아침엔 9m 있겠죠. 그러다가 하루가 끝날 때쯤 그녀는 남은 4.5m를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로렌스 부인은 딸인 메디슨의 성적이 나빠 외출 금지시켰어요. 메디슨은 야간 근무를 해서 일하러 나가야 했어요. 밤은 따뜻하고 밝았어요. 로렌스 부인이 집에 돌아왔을 땐 예상한 대로 메디슨이 파티를 하러 밤에 몰래 나갔다는 걸 알아차렸죠.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로렌스 부인이 집을 나올 때와는 차가 다르게 주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뜻은 메디슨이 밤에 차를 썼다는 걸 의미하죠. 이 녀석.